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기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식의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라니맘닷컴 제품을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주문하시고 꼭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받지 못하신 분들은 라니맘닷컴의 채팅창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소식과 함께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로컬 소식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LA 통합교육구 초등학교가 지난주 문을 열었으나 지역별 등교율이 크게 차이가 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인 부유 지역은 40% 이상이 등교했으나 저소득 지역은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수치들이 계속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양성 판정률이 1% 미만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또한 카운티 성인 주민의 55.1%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통계로서는 성인의 절반인 50.4%가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마쳤고요. 32.5%가 완전 접종을 끝낸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80.7%가 최소 한 차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27%, 즉 35세 미만에서는 35%가 접종 계획이 없다고 답해 젊은 층의 거부 성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해 줘야겠지만 젊은 층들이 좀 더 백신을 맞기를 바랍니다. 16살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거부로 인해 지역별로 벌써 백신이 남아도는 소식이 나왔네요. 결국 대규모 접종센터는 폐쇄하고 대신 소규모의 클리닉에서의 접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파우치 소장은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름이 끝날 때쯤이나 초가을 초입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재개 여부는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위스콘신, 텍사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등에서 총격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LA 카운티에서의 토요일 3건에 이어 어제도 캠튼과 레녹스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이 민주당의 2조 2,500억 달러와 공화당의 8천억 달러 사이인 1조 달러대에서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합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다수가 추진해온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안이 진전되지 못하자 상원의 중도 타협파 양당 의원 20명이 11달러 인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재개방으로 인한 가솔린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LA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가솔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되던 시절에는 가솔린 가격이 2불 초반이었거든요.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소 1회 접종률은 2.95%로 인구 100만 명당 이상인 나라 128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 시위에 나섰고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는 항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오늘 화성에서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를 비행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 여성이 염산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계 여대생이 귀가 중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얼굴이나 혀, 목구멍 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귀가하던 아시안 여대생이
괴한한테 염산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사이트에 따르면 17일 뉴욕에서 오후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파키스탄계 여성 나피아 파티마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뿌린 염산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러 공격이 일어난 장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피해자인 나타아는 롱아일랜드 뉴 하이드 파크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호프스트라드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펀드미 사이트에 공개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나피아는 오후 7시 40분쯤 집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먼저 집으로 들어간 모친을 따라가다 괴한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괴한은 빠르게 나피아에게 다가와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공격을 당한 나피아는 집으로 들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에 묻은 염산은 입으로 들어가 혀와 목구멍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염산은 나피아의 손목과 얼굴 피부를 녹였고요. 눈으로 들어가 끼고 있던 컨택트 렌즈를 녹여 동공까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나피아는 부모들이 곧바로 응급 전화를 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고요.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18일 오후 5시 현재까지 7만 5천 달러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량 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인데요. 17일 밤 텍사스 우드랜드에서 테슬라 모델 S가 길을 벗어나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날 사고로 조수석 및 뒷좌석 동승자 2명의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모델 S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 진화하는데 4시간이 소요됐으며 2만 3천 갤런의 소화수가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사고 차량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으로는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좌석에 운전자 좌석은 비어 있고요. 바로 운전자 옆 동승자 좌석에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는 지난달 디트로이트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행 중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해 두 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밝혔고요. 지난 2016년과 2019년 플로리다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트랙터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하며 충돌해 2명이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으로 따른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그래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랑이겠죠. 트위터에 올린 직후 사건이 보도되어서 참으로 더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캠핑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레저용 차량인 RV의 주문과 렌트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캠핑 정보 포털 사이트인 campgroundviews.com에 따르면 전국 2천여 개 캠핑장과 RV 주차장 중 3분의 2가 올여름 예약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었다고 최근 조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또 전체 중 24%는 예약 증가율이 80% 이상이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여행객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 총기 난사 시대를 맞아 미국 FBI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는데요. 총기 난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기억하기 쉽게 구호처럼 만든 겁니다. CNN은 총기 난사 시대의 이 슬로건은 소방관들이 수십 년간 가르쳐온 멈추고 누워서 굴러라의 지침만큼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소방관들은 멈추고 누워서 굴러라. 멈추고 누워서 굴러라는 화재에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이를 끄기 위해 땅에 누워 옆으로 대굴대굴 구르라는 지침을 구호한 것이고요. FBI는 이 지침에서 총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치라고 권고를 했고요. 전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이자 중앙정보국 요원인 제프 버틀러는 제자리에 얼어붙는 것은 최악의 행동이다. 1초 1초가 중요하다며 제자리에 쪼그리고 앉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달아나는 것이 어려우면 숨으라고 조언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식료품점이나 영화관,
은행, 학교 등에 갈 때 비상 출구를 확인해 두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숨을지를 계획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보안 비상사태 관리업체 내비게이트 360의 최고 경영자는 총기 난사 상황은 통상 3분 정도라며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는 선택지는 싸우라는 것이라고 FBI는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난사범과의 정면 대치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고요. 버틀러는 싸우려고 한다면 총을 재장전하는 때를 기다리라며 당장 구할 수 있는 총기범에게 휘두를 수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무기를 이용하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총을 둔 그 상황, 그 긴급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숨는 곳, 도망갈 곳, 출구, 그 다음에 은폐할 곳을 미리 염두에 두라고 하는 것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의 자율주행 사업부에 자율주행 시험용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향후 주가 추이 예상에 활용되는 200일 이동평균선 등 기술 지표들이 증시의 추가 강세 신호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S&P 500 지수 종목 비율이 지난주 95%를 넘어 2009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저널은 2000년 이후 이 비율이 95%를 넘은 적은 과거 3번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S&P 500은 6개월과 1년 뒤에 추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된 종목 비율도 90%를 넘었습니다. 저널은 과거 15번의 유사 사례 중 14번은 1년 뒤 지수가 추가 상승했다고 투자 자문사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수석 전략가인 키스 러너를 인용해 설명을 했는데요. 게다가 S&P 500 종목 가운데 190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증시 상승세가 작년처럼 일부 종목에 집중한 게 아니라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된 점 등 다른 기술 지표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널은 기술 지표의 강세 신호에도 작년 3월 이후 S&P 500이 연준의 돈풀기 정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 특별한 조건에 힘입어 이미 87%가량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분석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고요. 투자 자문사 전략가인 키스 러너도 기술 지표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시사하지만 저라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64.68포인트 상승한 34200.67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5.05포인트 오른 4185.47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로써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금 월요일 오전 10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우는 0.51%, 나스닥은 1.23%, S&P 500은 0.65% 피바다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모습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본격적인 실적 발표의 장세가 시작이 됐지만 많은 매수의 주체들이 주식시장에서 도치코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자동차 그룹 다임러가 독자적인 차량 운영 체제 개발을 위해 프로그래머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독일 자동차 전문 주간지 아우토모 보도를 통해 18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임러는 베를린과 텔아비브, 시애틀, 베이징 등지에 있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허브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래머 3,000명 증원 계획의 일환으로 S클래스 생산시설에서 일할 프로그래머 1,0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MBOS는 테슬라가 대표되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자동차 업계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다임러가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운영 체제로 2024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였고요. 반도체가 없어 공장을 멈춰 세운 자동차 업계처럼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를 못 구해 스마트폰과 TV, 가전, 감산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첨단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계에서 빚어진 범용 기술의 역습입니다. 배터리로 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첨단 고집적 배터리를 만들지만 일반 건전지를 만들 장비가 없는 상황인 셈인데요.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세계 최정상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락하고 있는 암호화 화폐. 자, 대한민국 정부도 3개월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돼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나 투자 사기,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투자 가열 조짐 속에 정부가 석 달간 합동 특별 단속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결국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떠나는 스승에 대한 예우를 다 했는데요. 자,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구단은 무리뉴 감독, 주앙 셰크 라멘토 수석 코치, 몇몇 코치들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동거동락했던 손흥민이 그가 떠난 뒤 예우를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19일 자신의 SNS에 무리뉴 감독을 향한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즉, 현재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감독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아 죄송스럽고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들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독님 가시는 길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예의 바른 청년 손흥민. 무리뉴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명장이라고 이끌어졌던 감독이었는데,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선수 탓을 했던 모습은, 그거는 지도자 루니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리지널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각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피바다 장이고요. 지금 변종 코로나 인도 쪽 바이러스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 전역에서는 총기 사건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무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신건강, 육체건강 잘 케어하시면서 멋진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장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